며칠 전 저녁 뉴스 시간에 TV를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연예인이 프로포폴 사건으로 인하여서 구속 기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뉴스들을 가끔 접하였기 때문에 크게 놀란 것 없이 보고 있는데 그날 그 사건을 설명하는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그와 같은 수면제라든가 그런 진통제, 그런 마약성 폐지 등이 한 달 이내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애초에 그렇게 제조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매우 불쾌했습니다. 그 수면 부족으로 인하여서 그와 같은 유명한 연예인들이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수면 부족으로 그런 프로폴 같은 약을 먹게 되었는데, 쓰게 되었는데, 그게 그 약을 한 달 쓴다고 그 수면 부족이 해소되겠습니까? 또는 수술 후 특별한 통증 등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한 달 약을 쓴다고 그 통증이 끝이 나겠습니까? 그럼 한 달 뒤에 두 달, 석 달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도 젊었을 적부터 호흡 곤란이 심해가지고 흡입제를 2번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흡입제를 건네주는 약사 선생님이 이 약을 절대 오래 복용하면 안 된다고 경고도를 읽지 않았습니다. 또 그 약의 주의사항에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일주일 이상, 10일 이상 쓰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 써야 될 시에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저는 호흡곤란 문제로 매우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병원에 가서 그 선생님들과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호흡곤란에 대해서. 그러나 어떤 대안도 없었기 때문에 흡입제를 사게 되었는데 흡입제에서조차도 일주일 이상, 10일 이상 쓰지 말라고 적혀 있으니 더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쓰지 않고 내가 그 대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가지고 지금은 그와 같은 호흡곤란을 겪고 있지 않습니다. 왜 호흡곤란이라든가 불면증 또는 통증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사람들이 고통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 약들이 고작 한 달이나 한도를 두고 사용해야 됩니까? 아프면은 2달째도 써야 되고 아프면은 1년도 써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잠이 안 오면은 10년째라도 써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쓸 수 없다는 것은 그건 약이 잘 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달 만에 나아버릴 것 같으면 문제가 없죠. 이번에 저희 집 사람이 6월 달에 병원에서 퇴원을 해가지고 집에서 쑥던가 또 주겸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인데 7월 초가 되니까 몸에서 두드러기가 일어나는 것이었어요. 또 이거는 처음 겪어보는 거였지만은 원래 두드러기 알기를 가벼운 질병 정도로 알았기 때문에 그냥 며칠 그냥 지켜보고 있는데 이것이 이번에는 뭐 온몸으로 번지면서 목을 타고 귀 뒤로 해서 머리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귀 뒤에도 얼마나 긁었든지 피가 나는 정도가 되니까 또 급해서 병원을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처방해 주는 약을 먹고 저희들은 참 금방 나아버릴 줄 알았어요. 그만큼 두드러기를 가볍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을 갖다가 하루 이틀을 먹어도 전혀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큰 병원을 방문해가지고 의사 선생님 근유대로 피검사를 했는데 3번째 방문해서 그 피검사 결과를 듣고 저는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두드러기에 관한 그 얘기는 하나도 없고 뭐 해당 안 되는 뭐 콜레스테롤 수치라든가 혈액 성분이라든가 두드러기하고는 단 1%도 해당되는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 의사 선생님께서 처방을 해줄까 하고 물으시길래 저희들은 사양했습니다. 그 약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 집으로 와서 인터넷을 열어보니 지금도 두드러기 원인도 모를 뿐더러 약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참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작 항히스타민제를 처방하는데 그건 약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성이 있고 먹으면 먹을수록 몸 안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약이 아닙니까?
두드러기는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무슨 병균이 있겠습니까? 몸 안의 염증 때문입니다. 혈액이 탁해지면서 혈액 속의 독소가 몸 안의 체액에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 두드러기인 것입니다. 몸 안의 모든 염증성 체액이 일으킨 것들이 두드러기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종류의 피부병들인 것입니다. 나타나는 결과가 다를 뿐이지 그 속의 원인을 보면은 체액의 염증화, 피의 염증화인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해독 주스가 우리나라에서 한때 유행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주스죠. 피의 독소를 없애고 피를 맑게 한다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아마 한국에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해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해 먹는다고 피가 해독이 되어서 끝이 나겠습니까? 다음에 또 해 먹어야 될 거고 또 해 먹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요즘은 좀 잠잠한 것 같아요. 피를 해독하기 위해서, 피의 순환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약재도 있고 여러 가지 재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 어느 것도 완전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아스피린조차도, 그동안에 가장 안전하다고 알려진 아스피린조차도 출혈을 유발한다고 권고약에서 이번에 삭제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피를 해독하고 혈액순환을 잘하는 약재라든가 음식이라든가 많겠지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 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하나도 없고 완벽하게 피 해독을 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몇 년 전에 TV를 통해서 여러 의사 선생님들이라든가 한의사분들이 물을 많이 먹으라고 하는 얘기들을 저뿐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들이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갑작스레 몇 년 전부터 물을 2리터 이상을 먹어라, 아침 저녁으로 먹어라, 시간을 두고 먹어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몇 년 지났는데 요즘 또 물 먹으라는 소리가 또 일체 없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고 물을 먹은 사람 중에는 아마 고생한 사람이 제법 있을 것입니다. 왜 그 뒤에는 물을 먹으란 말이 없어졌을까요? 우리나라 속담에 바늘 가는데 실이 따라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늘과 실은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대로 물이 가는 데는 소금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소금 가는 곳에 물이 가는 것입니다. 소금을 먹지 않고 물을 먹는다는 것은 수독을 일으킬 수 있고 물을 더 많이 먹게 되면은 저나트륨 혈중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몸 안에 염도가 충분하지 않으면은 물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염식을 주장해오고 소금 먹는 것을 제약시하는 현대의학에서 그 물만 먹으라고 하는 것은 얼토당토 않는 얘기인 것이죠. 소금이 없이는 물을 아무리 먹어도 몸에 흡수될 수가 없습니다. 피 속에 염도가 일정 있어야 피 속으로 수분이 흡수되어서 몸 안에서 그 피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데 염도가 약하면은 물을 아무리 먹어도 그대로 그냥 배설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인체의 모든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성분을 빼가 버리기 때문에 염도 없이 물만 먹는다는 것은 크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늙어가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외적인 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내적인 병적인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사람이 늙어가는 모든 과정은 물하고 거의 100%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물이 빠지면서 노화되고 병들어가고 사망하러 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얼굴에 주름이 생기는 것, 물이 빠져서 생기는 것입니다. 몸에서 비듬이 생기는 것, 가뭄에 땅 갈라지듯이 사람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빠지면 비듬이 생기고, 물이 빠지면서 몸 안에 독소가 많아지기 때문에 몸에서 냄새도 나는 것입니다. 물을 충분히 보충해 놓으면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피부가 맑고 피가 맑아지고 모든 면역력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밥을 먹고 소화되고 흡수되고 배설되는 모든 과정에 물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제대로 입에서부터 소화도 제대로 되지 않을 뿐더러 배설하는 것조차도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변비의 대부분도 물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몸 안에 수분이 충분하면 대부분의 변비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물은 아스피린이나 그런 혈전 용해제, 다른 약품과 달리 몸 안에 내성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독소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먹어도 됩니다. 평생 먹어도 탈이 없는 것이 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왜 우리들이 물이 부족하느냐? 물 대신에 커피라든가 음료수라든가 다른 걸로 채워버리기 때문에 물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또 물을 많이 먹으면 자동적으로 그런 기호성 음료도 줄어들게 됩니다. 물이 맛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요. 물은 사람의 몸에서 여러 가지 작용을 합니다만은 그걸 특별히 요약을 해서 딱 설명을 하면은 세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혈액순환에 물같이 좋은 것이 없습니다. 피가 탁해지고 오염이 되는 것은 몸속에서 발생하는 소화되고 난 뒤에 나오는 독소로 인하여서 피가 탁해지고 의혈이 만들어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 탁해진 피를 물이 들어가서 풀어주면은 혈액순환에 그만치 좋은 것이 없습니다. 아스피린이나 다른 약제가 필요 없습니다. 물맛이 좋은 혈액의 90%를 이루고 있는 것이 90% 이상 이루고 있는 것이 물인 것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물이 몸 안을 잘 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이 두 번째로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해독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는 음식물은 몸에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독소도 많고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람마다 소화 흡수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소화되지 않는 부분에서 독소가 발생하여서 가스도 발생하고 몸 안에 병도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여러 독소들은 해독하는데 물맛이 또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물은 그런 모든 독소들을 해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의 세 번째 중요한 기능은 이뇨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으로 인하여서 몸에 물이 찰 적에 병원에 가면 이뇨제를 씁니다. 그러나 그 이뇨제는 몸 안에 모든 물을 그야말로 비타민을 비롯해서 미네랄 비롯해서 몸 안에 있어야 될 물조차 전체를 빼버리는 것이 이뇨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뇨제를 계속 쓰게 되면 몸 안의 기능이 전체가 서도하도록 온몸이 녹아내리버리는 것이 이뇨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물은 몸 안에서 생긴 독소가 신장으로 이송되어 온 것을 피를 통하여서 소변으로 또는 땀으로 또는 호흡으로 완전히 분리해 주는 것이 물인 것입니다. 물의 이 세 가지 뛰어난 기능, 혈액순환과 해독과 이뇨작용은 인체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원인을, 병적인 원인을 없앨 수가 있고 사람을 내성이 생기지 않고 평생 먹을 수 있으며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물을 내 몸에 맞도록 많이 먹는 것이
최고의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물을 어떻게 먹을지 물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